토요일 밤이었다. 부산의 조용한 동네 해운대에서 따뜻한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거리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흘러나오던 그런 밤이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해운대의 오래된 골목에 자리한 작은 한옥. 그곳이 바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었다. 주인공 김소영은 23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 김준호, 50세는 듬직하고 수염을 깔끔히 다듬은 남자로 평소에는 엄격하지만 술 한 잔 걸치면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이진숙, 47세은 우아하고 세련된 여성으로 늘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은빛 팔찌를 차고 다녔다. 그 팔찌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소리를 냈고 소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그날 밤 준호는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후라 평소보다 훨씬 더 밝은 기분이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띄웠다. 진숙은 와인 한 잔을 들고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소영은 흰색 코튼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무릎 위까지 오는 길이에 전통적인 자수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이었다. 발에는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진 가죽 샌들을 신고 있었다. 어깨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짙은 갈색 머리카락과 은은한 은팔찌가 어머니와 닮은 듯 또 다르게 반짝였다. 주방에서 타코를 준비하는 부모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소영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닫고 선풍기를 켠 뒤 침대에 기대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감정이 퍼져갔다.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태도 때문이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집은 점점 조용해졌다. 거실에서 나는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막 잠들려던 순간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소영은 침대에 앉아 긴장하며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안에는 술에 취해 약간 혼란스러운 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방 문틀에 몸을 기대며 진수가 나 여기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소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순간 머릿속에 장난기가 번뜩였다. 어머니 흉내를 내며 부드럽게 준호씨 여기 있어요 오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안도한 듯 미소 지으며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대화는 평소와는 달랐다. 아버지는 일상과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뒤섞어 말했고 소영은 그 말에 맞장구 쳤다. 어둠 속에서 가까워진 그들의 거리는 점점 긴장감으로 변했고 소영은 살짝 떨리는 손끝으로 아버지의 팔을 스치며 금지된 감정을 맛보았다.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준호가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영은 따뜻한 파도처럼 몸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그 순간 이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는 깊은 숨을 쉬며 몸을 이완하고 잠들었다. 소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열어버린 문을 다시 닫을 수 없음을 알았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자그마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소영은 푸른 하늘색 원피스에 낮은 굽샌들, 금빛 귀걸이를 착용하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부모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있었고 진숙은 린넨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흰 셔츠에 밝은 색바지를 걸치고 신문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잘 잤니?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다. 네, 잘 잤어요. 소영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어 잠깐 소영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평소보다 길고 깊었다. 소영은 가벼운 아침 인사를 마치고 시장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잠시 집을 벗어나 머리를 식힐 좋은 핑계였다. 해운대 전통시장 골목은 과일과 꽃, 수공예품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소영의 머릿속은 여전히 어젯밤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 놀라서 돌아보니 아버지 준호가 있었다. 소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시장 한쪽 조용한 곳으로 걸어가며 긴장된 침묵 속에서 말을 나누었다.
준호는 술이 덜 깬 듯 부드럽게 말했다. 어젯밤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 소영은 웃으며 아버지, 너무 많이 마셨던 거 아니에요. 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 라고 답했다. 그날 오후 소영은 집에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동영상과 영화를 보며 마음을 달랬지만 아버지의 손길과 눈빛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금지된 감정이 점점 더 자신을 잠식하는 듯했다. 밤이 찾아오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부모님은 각자의 공간에 머물며 말을 아꼈다. 소영은 긴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에 몸을 감쌌고 방 문 앞에서 아버지의 조용한 두드림에 놀랐다. 누구세요? 소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나야. 소영아. 잘 자라고 인사하려고.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긴장돼 있었다. 소영은 수건을 꼭 감싼 채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머리카락을 살며시 귀 뒤로 넘겨주며 편안하게 지내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감정의 문턱을 넘은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문은 이제 결코 닫히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집 밖 해운대의 밤바람 속에는 아직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해운대의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김소영은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아버지 김준호와의 어색하고도 금기 어린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방 안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지만 소영의 마음속은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침대 곁에 놓인 작은 화장대 위에는 지난주 어머니에게서 받은 은팔찌가 반짝였다. 그 팔찌는 진숙이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것으로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종소리를 냈다. 소영은 그 팔찌를 손목에 걸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엄마의 작은 비밀 같은 거겠지. 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천천히 옷장을 열어 옷들을 살피던 소영은 푸른빛이 감도는 실크 블라우스를 집어들었다. 살짝 드러나는 쇄골과 부드러운 곡선을 감싸는 이 옷은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 중 하나였다. 오늘은 아버지와 조금 더 가까워진 자신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 입기로 했다. 발끝에는 은은한 굽의 슬리퍼를 신었다. 걸을 때마다 바닥을 살짝 스치는 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깨트렸다. 거실로 내려가자 아버지는 이미 신문을 펼쳐놓고 있었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 중이었다. 평소처럼 무심한 듯 행동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소영은 그 차이를 느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잘 잤니, 소영아? 어머니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 잘 잤어요. 소영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김준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잠깐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어젯밤과는 또 다른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와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긴장감이 교차했다. 아침 식사 후 소영은 해운대 시장으로 향했다. 시장은 생기 넘치는 사람들로 붐볐다. 노점상들이 파란 대추, 새빨간 고추, 갓단 무화과를 내놓았고 이른 아침의 상큼한 공기와 함께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다. 소영은 천천히 걸으며 가게들을 살폈다. 자수된 전통 한복천으로 만든 가방과 은색 매듭 팔찌들이 눈에 띄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어깨를 툭 쳤다. 놀라서 돌아보니 아버지 김준호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소영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네, 아버지. 소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뒤를 따랐다.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을 벗어나 조용한 골목 구석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낡은 벽돌 담벼락과 오래된 가로등이 어우러져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기억이 잘 안 나. 하지만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영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너무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라고 말했다. 그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래, 맞아. 그냥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 준호가 덧붙였다. 그 순간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다. 소영은 무심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견고했으며 동시에 불안함도 담겨 있었다. 준호도 손을 꽉 쥐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짧은 접촉 속에 녹아 있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방에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들이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며 도시의 소음을 잠재웠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금지된 감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고요하지만 강렬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날 오후, 진숙은 친구 집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다. 준호와 소영 둘만 남은 집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주 소영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소영은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야른 끈으로 어깨를 살짝 드러냈고 몸에 살며시 감기는 실루엣이 그녀의 곡선을 은근히 드러냈다. 발에는 코르크 굽샌들이 심겨져 있었고 머리는 낮게 묶은 포니테일이 자유롭게 몇 가닥 흘러내렸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빛 나비 모양 귀걸이가 반짝였다. 할머니가 선물해준 소중한 것이었다. 소영아, 사진 좀 찾는 거 도와줄래? 준호가 조용히 요청했다. 네, 아버지. 소영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먼지 쌓인 나무 계단을 오르며 소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다락방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습기가 섞여 있었다. 희미한 빛 아래 먼지 덮인 상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 여기 있네? 준호가 사진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사진들을 하나씩 펼쳤다. 어린 시절의 가족 사진, 설날, 바닷가 여행, 그리고 준호가 어린 소영을 안고 있는 모습까지. 소영은 사진 속 순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아버지, 이렇게 보니까 예전 생각나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 내가 어릴 때는 참 순수했지. 준호도 미소를 지었다. 손이 닿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소영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다락방의 어둠과 먼지는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바깥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창문 틈새로 들어와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아. 소영이 손을 재빨리 뺐다. 준호도 얼른 일어나며 고마워. 소영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속삭였다. 소영은 다락방을 내려오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베개 밑에 숨겨둔 아버지의 손수건에서 은은한 테킬라 향이 풍겨나왔다. 해운대의 밤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금기의 감정이 깊게 숨어 있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해운대의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무렵, 김소영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뒤숭숭했다. 방금 전 아버지 김준호와의 다락방에서의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미묘한 손끝의 접촉, 숨죽인 긴장감, 그리고 금단의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경계선.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데. 혼잣말을 하며 소영은 하늘하늘한 노란색 면, 원피스를 꺼내 들었다. 야른 어깨끈이 살짝 그녀의 어깨를 드러내고 허리는 자연스럽게 몸에 맞았다. 원피스 아래로는 은은하게 빛나는 실버 샌들을 신었다. 머리는 낮게 묶은 포니테일, 그리고 할머니가 선물해준 나비 모양의 금빛 귀걸이가 그녀의 얼굴을 한층 밝게 했다. 진숙은 친구 집에 간다고 나간 후
집안은 준호와 소영 둘만 남았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평소보다 더 자주 소영을 훔쳐보았다. 소영도 그런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며 일부러 책장을 넘기는 손짓을 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소영아, 저기. 우리 사진 좀 찾아볼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좋아요. 소영은 내심 설레는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다. 둘은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오래된 나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낡은 상자들 사이로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여기, 이 상자에 있네? 준호가 먼지를 털며 사진 상자를 꺼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 사진들을 펼쳤다. 어린 소영이 아버지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 가족 여행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준호가 젊었을 때 친구들과 찍은 흑백 사진까지. 소영은 사진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아버지, 이런 사진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요. 정말 예전에는 모든 게 순수했는데? 소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때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았지. 준호도 미소 지으며 답했다. 손끝이 닿았을 때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다락방의 어둠과 먼지는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밖에서 지나가던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창문 틈으로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소영이 급히 손을 뺐다. 준호도 얼른 일어나며 고마워. 소영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라고 속삭였다. 소영은 다락방에서 내려오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베개 밑에 아버지의 손수건을 숨겨두었는데 그 손수건에서 은은한 테킬라 향이 났다. 시간이 흘러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부산의 거리는 촉촉한 빗물로 반짝였고 해운대 집안은 더욱 무거운 공기에 휩싸였다. 진숙은 집 밖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고 준호와 소영은 점점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감정을 숨기며 말보다 눈빛과 손길로 대화를 나눴다. 어느 일요일, 진숙은 집안을 꾸미며 가족 식사를 준비했다. 소영은 노란색 민소매 원피스에 은색 샌들을 신고 머리를 낮게 묶은 채 정원 테이블 세팅을 도왔다. 분홍색 부겐빌레아 꽃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오래된 돌분수 위로 떨어졌다. 식사 시간, 준호는 소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진숙이 잠시 다른 방으로 간 사이, 준호는 눈길을 피하지 않고 소영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깊고도 무겁게 그녀를 응시했다. 오늘 너 참 예쁘다, 소영. 준호가 낮게 말했다. 소영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일부러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너무 과찬이세요 라고 답했다. 그 말에 준호는 작게 웃었다. 식사 후 둘은 설거지를 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갑자기 집안 전체가 깜깜해졌다. 천둥과 번개가 치며 바깥 세상을 검은 장막으로 덮었다. 깜짝이야. 소영이 소리를 질렀다. 준호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아, 그냥 장마야 라고 속삭였다.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감은 사라지고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소영은 아버지의 품에서 잠시 안정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실감했다. 소영아, 춤추자. 준호가 촛불이 깜빡이는 거실에서 손을 내밀었다. 네, 아버지. 소영은 손을 맞잡고 느리게 몸을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도 부드러웠다. 음악은 오래된 볼레로였고 촛불 그림자가 벽을 타고 춤췄다. 춤이 끝난 후 준호는 소영의 어깨에 자켓을 살짝 걸쳐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소영은 미소 지으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소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금지된 감정과 사랑,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바깥에서는 다시 빗소리가 들려왔고 그 빗소리 속에 감춰진 비밀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해운대의 밤은 깊어갔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조용한 리듬을 만들었고 집안은 촛불의 은은한 빛으로 가득했다. 김소영은 창가에 앉아 손에 쥔 아버지 김준호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준호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소영의 모습도 보였다. 그 순간 소영은 마음 한구석에서 뒤섞인 감정의 무게를 다시 느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때 거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고민과 피로가 서려 있었다. 소영은 그를 바라보며 차마 말하지 못한 질문들을 마음속에 쌓아두었다. 아버지, 저희 이대로 괜찮을까요? 소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영아, 우리 둘 다 이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에 실린 듯한 낮고 으스스한 속삭임이 집안을 감쌌다. 소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건 뭐지? 소영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가로젓고 아마 바람 소리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밤 소영은 베개 밑에 숨겨둔 아버지의 손수건을 꼭 쥐고 잠들었다. 손수건에서는 여전히 테킬라와 아버지의 향기가 묻어났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닷가의 오래된 등대 앞에 서 있었다. 등대 불빛이 깜빡이며 어두운 바다를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소영아. 낮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계속해서 리듬을 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일어나자마자 어제 밤의 꿈을 떠올렸다. 등대 아래에서 마주한 그 그림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 속삭임은 무슨 의미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소영은 해운대 바닷가를 걷기로 결심했다. 흐린 하늘 아래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모래사장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은 금세 바람에 지워졌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짙은 갈색 코트와 깔끔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 씨죠?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영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저는 박민재라고 합니다. 아버지 김준호 씨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소영은 마음속 깊은 불안과 호기심에 휩싸였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민재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당신과 아버지, 그리고 이 동네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소영은 숨을 삼켰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어둠이 더욱 짙어졌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준비하세요. 소영 씨, 민재가 경고하듯 말했다. 소영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그녀는 마치 운명에 끌리듯 그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해운대의 밤은 다시 한번 거대한 비밀을 품고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했다.
죄송합니다만 요청하신 내용은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